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We are not seeking top invasion. 스탠드바가 어떻게 첫 말씀을 해주세요. 그거 지금 보도자료 보시고. 스트릿바는 아니었다. 미국 스트릿바죠, 전형적인. 이번에 그 예천군 구미현 사건이 일어나면서 3년 전 생각이 난 거죠. 마음속에 분노가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아로 드세요? 따로 드세요? 이 겨울에 알을 잡수는 분도 계세요? 계세요. 와, 아가 아니라 와다. 저희 정치부 회의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거기서 밀랍 인용서를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네, 2월 1일 정치부회 시작합니다. 조금 전에 밀랍 인형설 나왔어요. 재밌겠어요. 신반장, 안희정 전 지사 재판 얘기는 자리에 들어가서 해보고요. 네. 외교안보 관련한 얘기를 좀 물어볼게요. 아까도 이건 대표 얼굴이 잠깐 나왔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종전선언을 준비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네, 실무 협상을 이끄는 스티브 비건 대표가 트럼프 대통령 이미 전쟁을 끝낼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요. 네. 또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에 플루토늄, 또 우라늄 핵 농축 시설을 폐기할 것을 약속했다라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고반장은 왜 고개를 계속 끄덕이겠어요? 할 얘기 있어요? 동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좋습니다. 양 관장, 어제 이제 자유한국당 최규일 위원회 스트릿바 방문 논란을 저희가 다뤘잖아요. 본인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계속 커지는 그런 분위기네요. 국장 뉴욕 맨하튼 가보신 적 있어요? 네, 가봤죠. 파라다이스 클럽도 가보셨다면서요? 안 가봤어요. 저는 별명이 수도승이에요. 그러세요? 예. 아무튼 어제 이 문제를 처음 폭로했던 한인 가이드가 네. 오늘 최규일 의원에게서 받은 명함 어허. 그리고 업소명 네. 아무튼 구체적인 사실을 다 공개를 했습니다. 다시 반박을 한 거군요. 그렇습니다. 들어가서 얘기 좀 이어갑시다. 갑시다. 네, 관장들 자리에 앉았으면 정치부회를 시작하죠. 조금 전 안희정 전 충남지사가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또 5년간 아동 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명령도 함께 부과가 됐고요. 재판부는 피해자 김지은 씨가 신분 관계상 안희정 전 지사의 지시에 순종하고 또 내부적 사정을 드러낼 수 없는 점을 이용해서 범죄를 저질렀고 피해자의 성적 자기결정권을 침해했다. 이런 판결을 내렸습니다. 안 전 지사는 지금 제가 판결 취지도 얘기했지만 지위를 이용해서 여비서를 성폭행한 혐의 등으로 기소가 됐잖아요. 조금 더 법률 용어로 말하자면은 피감독자 간음, 업무상 위력에 의한 추행, 강제 추행 등의 혐의인데요. 1심에서는 무죄가 선고됐습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기소된 10차례의 범행 중에서 9번의 행동에 대해서 모두 유죄로 인정을 했습니다. 신반장, 지금 이제 1심 재판부에선 무죄를 선고했고 또 항소심 재판부는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면은 상당히 엄하게 처벌했단 말입니다. 맞습니다. 이 두 가지의 판결이 어떻게 보면은 극과 극이라고 볼 수 있는데 왜 이런 차이가 난 거죠? 피해자 김지은 씨의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느냐 하지 않느냐의 문제가 가장 컸다고 볼 수 있는데요. 1심 재판부는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이 적다고 판단을 했었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이 김 씨의 진술의 주요 부분에 있어서 일관성이 있다고 봤습니다. 김 씨가 직접 경험하지 않고서는 말하기 어려운 부분이나 감정을 진술했다는 부분도 고려를 했고요. 또 재판부는 성범죄 사건에서 피해자의 진술이 이 사소한 부분에서 다소 일관성이 없거나 최초 진술이 다소 불명확하게 바뀌었다고 해도 그 진정성을 함부로 배척해서는 안 된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김 씨가 성폭행 피해 범위를 폭로하게 된 배경도 자연스럽고 이 안 전 지사를 무고할 동기나 목적도 찾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네, 그러니까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하느냐 인정하지 않느냐 그 부분에서 갈린 거군요. 네. 자, 고반장, 오히려 안 전 지사의 진술을 믿기 어렵다 이런 판단을 했다면서요? 네, 이 재판부는 동의하에 성관계한 것이라는 안 전 지사의 이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잠깐만요. 지금 이제 아마 안희정 전 지사가 조금 전 장면인 것 같은데요. 남부구치소로 이송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제 판결이 오후에 굉장히 늦게 나왔잖아요.
그 이후에 지금 이제 호송차를 타고 남부구치소로 이송되는 장면을 저희가 보고 있습니다. 이어가요. 예. 이 재판부는 이 안전지사의 진술을 그대로 믿기 어렵다고 판단을 했습니다. 일단은 그 첫 간음이 있던 2017년 7월 러시아 출장 당시에는 이 김지은 씨가 수행비서 업무를 시작한 지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시점이었고 김 씨가 체력적으로 힘든 상태였다는 점 등을 볼 때 합의하에 성관계로 나아간다는 건 석연치 않다라는 겁니다. 재판부는 상황이 발생한 이후 안전지사가 김 씨에게 지속적으로 미안하다라고 말한 것도 김 씨의 의사에 반해서 간음했다는 걸 뒷받침한다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네, 그동안 이제 재판에 여러 가지 쟁점이 있었는데 아까 저희가 이제 김지은 씨의 진술이 뭐 일관되냐 일관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신빙성이 있느냐 없느냐, 그게 물론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요. 조금 법리적으로 들어간다면은 업무상 위력의 범위를 어디까지 볼 거냐, 또 피해자다움이라는 건 또 어떤 논리가 있느냐,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데 그중에 재판부가 오늘 그 업무상 위력의 범위를 꽤 넓게 그 해석을 했다면서요? 그렇습니다. 그게 지금 말씀하신 게 상당히 좀 포인트였는데요. 일단 이 재판부는요, 이 업무상 위력에 대해서 반드시 이 피해자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정도의 유형적 위력일 필요는 없다, 이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자, 안전지사의 이 사회적 지위 또 권세 그 자체가 비서 신분이었던 김지은 씨에게는 충분한 무형적 위력이었다는 것이죠. 네,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 게다가 이제 법정 구속이면은 상당히 형량이 중하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그 재판부가 안희정 전 지사의 전반적인 그 재판에 임하는 태도 등을 포함해서 상당히 준엄하게 뭐 질책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재판부는 김지은 씨가 7달 동안 9번의 성범죄를 당했다면서 안전지사의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안전지사는 김 씨와 호감이 있었다,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며 굳고 부인했다면서 안전지사는 피해자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처벌을 받아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네, 지금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나왔던 영상, 지금도 이제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오늘 재판이 열린 서울중앙지법 앞에서는 여러 시민단체, 여성단체들의 시위가 있었죠. 네, 그 유죄를 인정해야 된다는 목소리가 계속 이어졌고 유죄 선고가 난 이후에는 기자회견을 통해서 또 입장을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관련해서는 이따 박 반장 발제 때 조금 더 이어가기로 하고요. 지금 이제 박 반장 얘기를 들어보니까 재판부가 한마디로 이제 죄질이 불량한데 반성도 없었다, 이런 주장을 이제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아까 제가 중요한 여러 가지 쟁점 중에 하나, 이제 업무상 위력도 있지만은 피해자다움과 관련한 그런 논란도 있었다는 얘기를 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도 오늘 재판부가 중요한 판단을 내렸죠? 네, 맞습니다. 이 재판부는 피해자다움을 주장한 안전지사 측의 주장도 배척했습니다. 성폭력 피해자인 김지은 씨에게 피해자다움을 요구해서는 안 된다라는 건데요. 안전지사 측은 그동안 이 김 씨가 피해를 당한 이후에 도저히 피해자라고 볼 수 없는 행동을 했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피해를 당한 다음 날 아침 안전지사가 좋아하는 순두부 식당 등을 알아보는 등의 행동을 지적한 겁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수행비서로서의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피해자의 모습이 실제 간음당한 피해자의 모습이 아니라고 할 수 없다면서 이러한 주장을 배척했습니다. 네. 자, 조금 전에도 저희가 장면을 봤지만 안전지사는 조금 전 서울 남부구치소로 이제 옮겼고요. 글쎄요, 뭐 들어올 때 기자들이 이제 심경을 많이 물어봤는데 묵묵부답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아까 영상을 보니까 표정은 상당히 뭐 어둡다는 표현이 좀 그렇고요. 근데 여러 가지 가능성을 본인이 조금 마음에 두고 뭐 입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듭니다. 관련해서 속보가 추가로 들어오면요, 제가 다시 짚어보는 걸로 하고요. 오늘 정치부에는 이렇게 구성을 해보겠습니다. 먼저 고반장 발제를 들어보면서 서울 밥상민심 잡기에 나선 여야 정치권과 김경수 지사 법정 구속 이후 벌어지고 있는 각종 공방부터 짚어보고요. 북미 후속 협상 등 외교안보 이슈를 이어서 다루겠습니다. 최교일 의원의 뉴욕 스트릿바 방문 논란, 한국당 전당대회,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안희정 전 지사 재판 소식도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먼저 고석승 반장의 발제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실상 설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올해 설 연휴는 주말 휴일이 맞물리면서 닷새를 쉴 수 있게 됐죠. 벌써부터 인천공항은 해외 여행객으로 북적이고 있다는 소식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정치권도 설 민심 잡기에 나섰는데요. 오늘 고반장 발제에서는 정치권 분위기 또 설 관련 뉴스를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네, 설 연휴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아예 쉬신 분들도 많은 것 같고 오늘 근무를 했더라도 보다 넉넉한 마음으로 퇴근 준비 중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자, 어쨌든 오늘을 제외하더라도 이번 연휴 닷새를 쉬게 됩니다. 설 연휴와 주말 휴일이 맞물리면서 말 그대로 황금 연휴가 만들어진 거죠. 자, 지난해 그리고 내년 설 연휴 한번 살펴보니까요. 지난해에도 나흘 쉬었고요. 내년도 나흘 쉽니다. 자, 그리고 올해 닷새 연휴, 그러니까 굉장히 귀한 연휴인 겁니다. 명절 연휴, 흔히 민족 대이동이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요. 이번 연휴도 많은 분들이 고향도 가고 여행도 가고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내일부터 민족 대이동이 이루어지는 설 연휴가 시작됩니다. 하루 평균 699만 명, 설 당일에는 최대 885만 명이 이동할 것이라고 예측되는데 원활한 소통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안전이 전제되어야 합니다. 자, 이번 연휴 고속도로 상황은 어떨까요? 연휴 기간 고속도로의 전 구간 하루 평균 예상 교통량 452만 대입니다. 지난해보다 1.9% 증가한 수치인데요. 특히 설 당일에는 최대 574만 대까지 몰릴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자, 아무래도 이번 연휴는 귀성보다 귀경 기간이 짧기 때문에 수도권으로 올라오는 차량들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보입니다. 주요 구간 예상 시간 잠깐 말씀드리면 우선 귀성길은 서울에서 대전 3시간, 서울에서 부산은 6시간, 서울에서 광주는 5시간 정도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귀경길은 대전에서 서울이 4시간 40분, 부산에서 서울 8시간, 광주에서 서울이 8시간 20분 정도 소요될 것으로 보입니다. 인천공항도 벌써 여행객들로 북적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이번 연휴 기간 인천공항을 이용하는 해외 여행객 100만 명이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연휴가 닷새나 되다 보니까 해외로 여행 가시는 분들도 많은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설 연휴 즐겁고 안전하게 보낼 수 있는 꿀 정보 잠깐 소개해드리면 고속도로 통행료 4일부터 6일까지 면제입니다. 2일, 3일은 해당되지 않으니까 잊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고속도로 현재 상황, 연휴 기간 진료 가능한 병원, 약국, 또 대중교통 연장 운행 시간 이런 거 궁금하신 분들, 그리고 수도, 가스 고장 신고도 국번 없이 110번 누르시면 됩니다. 국민콜 110은 연휴 기간에도 24시간 운영된다고 합니다. 자, 그리고 정치부 회의 연휴에 하는지 안 하는지 물어보시는 분들 참 많았는데요. 어제 방송 응답하라 다정의 코너 시간에 양 반장이 시원하게 답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예, 마초나초님은 네. 이러다 설에도 다정회 하겠네 하셨는데 그래요? 리바이벌 안 하겠습니다. 확실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가요? 제가요. 왜? 예, 설 연휴 때 We are lying. Tell you the truth. 그렇습니다. 어제 방송 보신 분들은 이미 아시겠지만 방송 쉽니다. 월, 화, 수 쉬고 목요일부터 다시 여러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다음 주 목요일 방송은 본의 아니게 휴가 포함 무려 열흘 넘게 쉬고 돌아오는 최 반장이 어마무시하게 재밌고 알찬 소식으로 시청률 책임질 예정입니다. 기대해 주시고요. 자, 그나저나 방금 들으신 노래 위올라이 들을 수 있는 날 이제 오늘뿐입니다. 오늘 스카이캐슬 대망의 마지막 회가 방송됩니다. 그동안 정말 대한민국에 그야말로 캐슬 열풍을 일으켰죠. 지난 19회 마지막 장면 잠깐 보시죠. 무슨 억하심정으로 관리하는 애들 가정을 다 파괴하는지 모르지만 꼭 그렇게 해나를 죽여야만 했어요? 어머니는 해나의 죽음과 무관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정말 이 장면 이것 때문에 이 마지막 회 결말 놓고 설왕설래 이러쿵저러쿵 버스에서 카페에서 온라인상에서 아주 난립니다. 과연 해나의 죽음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을지 오늘 방송을 통해 확인하시죠. 그리고 스카이캐슬이 끝나고 난 뒤에 이 아쉬운 마음 JTBC 설 연휴 스카이캐슬 특집 방송과 함께 하시면 됩니다. 내일은 이 드라마 명장면과 출연진 인터뷰 등 스카이캐슬 비하인드가 방송되고요. 아직 스카이캐슬을 못 보신 분들을 위해서 4일부터 6일까지 사흘에 걸쳐서 20회분을 몰아서 정주행할 수 있는 시간도 준비되어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설 연휴 정치권도 오늘 설 민심 잡기에 나섰습니다. 각 당 지도부 기차역으로 총 출동했습니다. 민주당과 바른미래당은 용산역, 한국당과 정의당은 서울역, 민주평화당은 광주 송정역에서 이렇게 귀성 인사를 했습니다. 민주당과 한국당의 설 인사 잠깐 들어보시죠. 모든 가정이 행복이 깃들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7천만 민족이 하나가 돼서 서로 대립을 극복하고
서로 활발하게 교류하면서 한반도의 경제가 활력을 찾는 그런 새로운 한 해가 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가운 친지들 만나서 그야말로 즐거운 시간 보내시면서 우리 그 어려움에 대한 그런 걱정들 한 며칠간 푹 내려놓으시고 잘 다녀오시고 또 새로운 한 해를 잘 설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설 연휴 전 마지막 여야 공방 등 관련 소식은 들어가서 더 전해드리죠. 오늘 발제 이렇게 정리합니다. 설 연휴 본격 시작, 연휴 기간 4,900만 명 대이동. 자, 설 연휴에도 고다방은 쉬지 않습니다. 금요 고다방 시간입니다. 오늘 날이 날이니만큼 요즘 우리 어르신들이 좋아하는 가수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보시죠. 안녕하세요. 국민안내양 가수 김정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연휴 길다면 길다고 할 수 있고 짧으면 짧다고 할 수 있는데 제가 이번에 그 금요 고다방에서 꼭 하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서 제가 사연을 신청했는데요. 이 연휴가 되면 할 일이 너무 많아서 스트레스 받는 며느리들도 있고 또 취업해라 또 뭐 시집 언제 가느냐 뭐 장가 언제 가느냐 이런 잔소리 듣는 연휴가 될 수도 있지만 요거 하나만은 꼭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바로 부모님은 늘 자식을 짝사랑한다는 그 사실이요. 연휴 진짜 싫다 이런 생각하시지 말고 연휴 기간 동안 부모님께 많은 효도하고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어떻게 좀 노래 하나 신청해도 될까요? 아주 좋은 노래예요. 아이부터 어른들이 좋아하는 그 노래. 이 노래 들으면서 고향에 내려가는 기분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김정현의 고향버스 신청합니다. 네, 요즘 어르신들 사이에서 아이돌급 인기를 얻고 있는 가수 김정현 씨의 사연 잘 들어봤고요. 이 김정현 씨의 시골버스 들으시면서 오늘 고다방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설 연휴 잘 보내시고 다음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안녕하세요. 정말 정말 사랑합니다. 랄라리랄랄라 손뼉 치면서 흥겹게 노래 불러요. 사랑의 바구니에 추억을 담아 고향 찾아 달려갑니다. 네, 고향 버스인데 조금 전에 시골 버스라고 하지 않았어요? 잠깐 착각을 해가지고 시골 그래요? 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제 금요 고다방은 정말 쉬질 않네요. 네, 안 쉽니다. 네, 다음 좋습니다. 주도. 네. 자, 정치권 이야기를 해볼게요. 설 민심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또 이번에 또 닷새나 쉬니까요. 오랜만에 이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정치 얘기를 많이 하고요. 물론 또 꼭 싸웠다는 분들도 있습니다. 물론 싸웠다는 분들도 있는데 아무튼 설 밥상의 화두,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의 총력전도 벌써 오늘부터 시작이 됐습니다. 오늘 각 당의 마지막 회의는 역시 예상대로 김경수 지사 관련한 얘기가 많았죠. 그렇습니다. 김경수 지사 이 법정 구속 그리고 이 사법 보복 주장 또 대선 불복까지 김경수 지사 선거 후 폭풍 만만치 않습니다. 오늘 오전 각 당 회의에서도 김 지사 이야기 많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어제 한국당 여상규 의원 발언 그러니까 뭐 야권 일각의 대선 불복 움직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이해찬 대표는요. 오늘 용산역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 회의에서 이 탄핵당한 사람들의 이 세력들이 감히 이 촛불혁명으로 당선된 대통령을 대선 불복으로 대한다는 말이냐 하면서 국회 법사위원장이라는 사람이 그런 소리 하는 거 보면서 통탄을 금할 수 없었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또 이 홍영표 원내대표도 김경수 지사 재판과 연결해서 이 대선을 불복하는 것은 국민의 뜻을 배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네, 오늘 자유한국당도 공세를 이어갔는데요.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우리는 대선 불복 프레임이 아니다. 진실을 규명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댓글 조작으로 최대 혜택을 받은 사람은 문재인 대통령이고 또 문재인 대통령은 김 지사로부터 보고를 받아 이 사건에 대해 알고 있었는지 말해주길 바란다고 주장했습니다. 바른미래당도 비판을 이어갔습니다. 김관영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삼권 분립을 부정하려는 듯한 매우 무책임하고 위험한 발언을 내뱉고 있다면서 과연 정부의 국정 운영을 책임지는 여당이 맞나 의심스럽다고 말했습니다. 네. 자, 그나저나 이제 김 지사 선고 관련 파장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김 지사가 설 인사 메시지를 페이스북에 올렸다고요? 네, 조금 더 정확하게 말씀을 네. 드리면 이 김 지사의 부인인 김정순 씨가 이 김 지사가 옥중에서 쓴 편지를 대신해서 온라인상에 올린 겁니다. 이 김 지사는 이 메시지에서 재판 과정에서 밝혀진 진실은 외면한 채 특검의 물증 없는 주장과 드루킹 일당의 거짓 자백에 의존한 유죄 판결을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면서 진실을 향한 긴 싸움을 해야 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항소심을 통해 1심 재판부가 외면한 진실을 반드시 다시 밝히고 빠른 시일 내에 다시 뵙겠다라고도 밝혔습니다. 김 지사는 또 진실은 아무리 멀리 내다버려도 반드시 돌아온다. 진실의 힘을 믿는다라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네, 오늘 김명수 대법원장이 출근길에 입장을 내놨죠. 그 법관 개인에 대한 공격, 이거는 이제 법치주의 원리에 비춰서 적절하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자, 오늘 이낙연 총리가 아까도 봤지만은 강제영의 한 끼 정치에 출연할 예정인데 설을 앞두고 현장 안전 점검에 나섰다고요? 그렇습니다. 이낙연 총리가 오늘 오전 경기도 고양 종합터미널을 찾았습니다. 지난 2014년 정말 많은 사상자를 냈던 아주 큰 화재가 발생했던 바로 그곳인데요. 이 총리는 이 현장 안전관리 현황 보고를 받고 소방시설도 직접 점검했습니다. 이 총리는 이 자리에서 아픈 경험을 마음 깊이 새겨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 당부를 했습니다. 그리고 오후에는 이 서울 중구 쪽방촌을 방문해서 취약계층을 위로한 뒤에 서울역으로 이동해서 명절 철도 수송 상황 등을 점검했습니다. 네, 여야 설 민심이 이제 좀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 여야의 어떤 어필이 좀 구애가 이제 누구를 이제 움직일 수 있을지 어느 정도 민심을 움직일 수 있을지는요. 저희가 다음 주 목요일에 다시 한번 얘기를 해보고요. 오늘 기사 제목은 이렇게 잡겠습니다. 민주당 대선 불복, 한국당 헌법 불복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다음은 신혜원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 2차 북미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발표하겠다고 했습니다.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시키고 2차 회담 개최에 쐐기를 박은 거죠. 예상했던 대로 2월 말 베트남 개최가 유력해 보입니다. 또 실무 협상을 이끄는 스티븐 비건 특별대표는 김정은 위원장이 핵시설 폐기를 약속했고 트럼프 대통령은 종전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오늘 신 반장 발제에서는 외교안보 소식 또 청와대발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2월입니다. 오늘 회의만 잘 마무리하면 까치까치 설날 연휴도 시작됩니다. 퇴근 시간 기다리는 분들 조금만 더 힘내시고요. 자, 2월의 빅 이벤트 설날 말고 또 하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비핵화 로드맵이 그려질 2차 북미 정상회담인데 자, 그러고 보니 유독 2월 달에 남북미 관계가 급물살을 탔습니다. 공동집회인 평창 공동집회의 개회를 선언합니다. 자, 평창올림픽으로 트인 대화의 물고 사상 첫 1차 북미 정상회담으로 이어졌죠. 해가 바뀐 올해 2월에는 두 번째 만남이 이뤄질 예정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커지는 비핵화 회의론을 불식시키듯 2차 정상회담 개최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Yes, I do. Yeah, we're going to very soon. We're going to announce it pretty soon. We'll be announcing it early next week. Many of you are going to be traveling with us to North Korea. I think most of you know where the location is. I don't think it's any great secret, but we'll be announcing the location and the date, the exact date. It'll be the end of February. 네, 대단한 비밀이 아니라는 건 이미 예상되는 장소란 의미겠죠. 베트남 개최가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셧다운 사태로 미뤄진 트럼프 대통령의 국정연설이 오는 5일 열리는데 이 자리에서 발표가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자, 실무진의 움직임도 분주합니다. 스웨덴에서 실무 협상을 맡았던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오는 3일 방한하는데요. 먼저 우리 측인 이동훈 한반도 평화교섭 본부장을 만나고요. 이어서 4일에는 판문점에서 새 북측 대표인 김혁철 전 스페인 대사와 만납니다. 북한의 비핵화 조치와 미국의 상응 조치 등 정상회담 의제에 대한 세부 조율에 나설 예정입니다. 자, 비건 대표 오늘 한 대학교 강연에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는 사실을 공개했습니다. 이어서 이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또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다 신고해야 한다고 압박했습니다. Chairman Kim also committed in both the joint statement from the aforementioned Pyongyang summit as well as during the Secretary of State's October meetings in Pyongyang
to the dismantlement and destruction of North Korea's plutonium and uranium enrichment facilities. Before the process of denuclearization can be final, we must also have a complete understanding of the full extent of the North Korean weapons of mass destruction missile programs. 외교적 논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책, 성탄저시 플랜도 갖고 있다고 했습니다. 협상이 계속 답보 상태에 머물 경우 대북 제재 강화, 또 한미 연합훈련 재개 등 대북 압박 카드를 꺼내들 수 있다고 경고한 셈입니다. 자, 다만 북한이 가장 원하고 있는 종전 카드도 함께 꺼내 들었습니다. 미국은 한국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고 북한 정권을 전복시키지도 않을 거라고 말했습니다. President Trump is ready to end this war. It is over. It is done. We are not going to invade North Korea. We are not seeking to topple the North Korean regime. We need to advance our diplomacy alongside our plans for denuclearization in a manner that sends that message clearly to North Korea as well. 자, 이제 미국은 최종 협상 카드를 던졌고요. 북한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에 관심이 쏠립니다. 설 연휴간 이어질 실무 협상 잘 챙겨봐야겠는데 물론 설에 정치부회의는 쉬고요. 우리 복국장이 혼자 출근해서 잘 챙겨주실 겁니다. 자, 발제 마무리하기 전에 북한은 설을 어떻게 보내는지 잠깐 보겠습니다. 북한 사람들도 설 명절에 떡국 먹을까요? 정답 예스입니다.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떡국이나 만둣국을 끓여 먹고요. 소고기로 국물을 우리는 우리와는 달리 북한은 닭으로 국물을 냅니다. 자, 과거에는 꿩을 쓰다가 구하기가 어려워서 대체가 된 건데 꿩 대신 닭이라는 속담이 여기서 유래가 됐다는 설도 있습니다. 자, 각종 설맞이 행사도 열립니다. 평양시내 김일성 광장, 민속공원 등지에 모여서 각종 전통놀이를 즐긴다고 합니다. 저는 민속놀이 가운데서 윤뛰기가 제일 좋습니다. 오늘 광장에서 윤뛰기를 한다니 이 손으로 어젯밤 힘들게 만든 연을 가지고 나와 하늘 높이 띄우니 그 기쁨이 정말 말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렇게 동무들과 마음과 마음을 합쳐 탄식줄놀이를 하니 얼마나 재미난지 모르겠습니다. 네, 아이들이 참 귀엽죠? 오늘 청와대 발제 이렇게 정리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다음 주 초 2차 회담 일정 발표, 핵 폐기대 종전, 최종 협상 카드 던졌답니다. 네, 트럼프 대통령이 다음 주 초에 2차 정상회담 날짜와 장소를 공개하겠다고 아예 쐐기를 박았죠. 마침 또 트럼프 대통령이 미 의회 시정 연설이 예정돼 있는데 그때 공개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예상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일단 북미 정상회담 시기에 대해서는 2월 말이라고 이제 못을 박았고 장소는 이미 다 아는 곳이다. 그러니까 뭐 충격은 없다. 뭐 그런 얘기를 한 걸로 봐서는 그동안 많이 거론됐던 베트남이 아닐까 하는 그런 예상이 좀 나오고 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관련해서는 저희가 뭐 가장 친한 트럼프 대통령과 굉장히 가까운 사이로 알려져 있는 고반장이 있으니까 좀 분석을 좀 해보죠. 관련해서. 제가 전화해서 오늘 퇴근하고 물어보려고 했는데 선수를 뺏겼습니다. 근데 그래요? 트럼프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이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다음 주 초에 일정과 장소를 발표하겠다. 장소는 이미 알 것이다. 대단한 비밀이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한 겁니다. 직접적으로 거론한 건 아니지만 이 내용을 잘 들어보면 그동안 1순위로 거론돼 왔던 베트남이 확정적으로 일단 보입니다. 어제 폼페이오 장관도 이미 실무팀을 현지에 파견했다고 말했었고요. 자, 트럼프 대통령 이 미국 내 회의론을 잠재우려는 듯 협상에 엄청난 진전이 있다고도 했는데요. 직접 들어보시죠. But again, remember, North Korea was a whole different story. When I came to office, many people thought we were going to war with North Korea. I would sit and listen, and I would read people saying, go to war with North Korea. Well, you'd lose, potentially hundreds of millions of lives. And we've made tremendous progress with North Korea. 네, 그러니까 이제 더 이상 전쟁 위기는 없다 그런 얘기고요. 실무 협상을 이끄는 비건 대표가 좀 더 명확하게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돼 있다. 그 얘기는 종전이라는 얘기인데요. 자, 미국이 공식 석상에서 종전이라는 표현을 언급한 거는 처음 아니에요? 거의 처음입니다. 네. 이 스티브 비건 특별대표가 미국 스탠포드 대학교에서 강연을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전쟁을 끝낼 준비가 되어 있고 우리는 북한을 침공하지도 북한 정권을 전복하지도 않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2차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가장 듣고 싶어하는 이야기를 했다, 이런 분석이 나오는데요. 물론 조건도 함께 내걸었습니다. 김정은 위원장이 이미 지난해에 플루토늄과 우라늄 농축시설 폐기를 약속했다면서 북한이 가지고 있는 핵과 미사일 또 앞으로의 프로그램을 포괄적으로 다 신고해야 한다라고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외교적 논의가 실패할 경우를 대비한 비상대책, 컨텐전시 플랜도 갖고 있다고 덧붙였는데 사실상 핵 폐기와 종전선언 빅딜을 하자 이런 최종 협상 카드를 던졌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As the diplomatic record of the past 25 years shows, they are too numerous to count. We need to have contingencies if the diplomatic process fails, which we do. But if we are to avoid failure, it will take the United States, North Korea, and many other nations to make the affirmative choice for a transformed and peaceful Korean Peninsula. The United States has made that choice. 네, 중요한 얘기를 많이 했네요. 지금 이제 2월 시간표가 아주 빽빽하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비건 대표가 3일 방한을 하고요. 그리고 4일 또는 6일에 판문점에서 북미 실무 협상이 열리죠. 그리고 지금 얘기했던 대로 2월 말에 2차 정상회담이 예정돼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얘기를 했으니까요. 그리고 2월 말에 미중 정상회담도 가질 예정이라는 게 이제 트럼프 대통령의 설명입니다. 거기서도 이제 한반도 비핵화 문제가 논의가 될 거고요. 그러니까 2월 초부터 2월 말까지 정말 스케줄이 아주 꽉 차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자, 좋습니다. 앞으로 외교안보 이슈 많이 좀 나올 전망이고요. 주제를 좀 바꿔볼게요. 국내 뉴스 중에서도 오늘 중요한 얘기가 많이 나왔는데, 중요한 뉴스가 일단 국민연금 기금운용위원회가요, 한진칼에 대해서 경영 참여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론을 내렸죠. 예, 그렇습니다. 대한항공하고요, 대한항공의 지주사인 한진칼을 분리해서 결정한 겁니다. 자, 대한항공에 대해서는 경영 참여 이 주주권을 행사하지 않습니다. 다만 이 한진칼에는 제한적인 범위 내에서 이 적극적인 주주권을 행사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 정관을 변경하는 등의 이런 추진은 가능하지만 이사를 해임하는 안건을 올리고 이런 식의 주주권 행사 이 범위에는 포함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자, 이번 논의는 지난해 7월 국민연금이 스튜어드십 코드를 도입한 뒤에 투자기업의 경영 참여를 검토한 첫 번째 사례여서 더더욱 주목이 되는데,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 대한항공에 대해서 이 경영 참여를 하지 않기로 한 배경에 대해서도 스튜어드십 코드 운영의 근본적인 목적은 이 기금의 수익성이다. 사안이 악화된다면 이 단기 매매 수익을 포기하면서도 이 적극적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겠지만 아직은 그런 단계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이렇게 설명했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주주활동은 정치, 경제 권력으로부터 독립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결정될 것입니다. 국민연금은 중대하고 명백한 위법 활동으로 국민의 소중한 자산에 심각한 손해를 입히는 경우에 대해서만 수탁자로서 주주가치 제고와 국민의 이익을 위해 투명하고 공정한 기준과 절차에 따라 주주활동을 적극적으로 이행할 것임을 다시 한번 강조드립니다. 한진 측은 국민연금의 주주권 행사와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이번 결정으로 인해 한진칼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을까 우려된다면서 국민연금에서 정관 변경을 요구해 올 경우 법 절차에 따라 이사회에서 논의하겠다는 이런 입장을 밝혔는데요. 원론적인 수준이죠. 앞서 문재인 대통령이 기업 대주주의 중대한 탈법과 위법에 대해서는 국민연금의 스튜어드십 코드를 적극 행사하라는 발언을 하면서 경영 참여 수위가 상당히 높을 거란 전망이 나왔는데요. 경영권 표 대결 등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예상했던 것에 비해선 일단 한진 측이 한숨을 돌리게 됐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고반장, 문재인 대통령이 설 연휴를 앞두고요, 결식 아동에게 직접 도시락 배달을 했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서울 관악구 일대의 아파트와 단독주택 지역을 돌면서 사회적 취약계층인 결식 아동들에게 직접 도시락을 배달했습니다. 배달만 한 게 아니라 앞서 직접 도시락 용기에 반찬을 담는 작업도 함께 했는데요. 메뉴가 궁금하시죠? 쌀밥, 연어가스, 햄, 감자조림,
멸치볶음 등 5가지 반찬과 후식으로 구성됐고요. 이거 저도 정말 좋아하는 메뉴인데. 배고파요 지금요, 솔직히. 예. 네네. 정말 제가 정말 좋아하는 메뉴 바로 닭강정. 특히 청와대 조리장이 만든 닭강정도 특별 메뉴로 포함이 됐습니다. 문 대통령이 뭔가 특별한 게 있어야 한다라는 지시를 내렸다고 합니다. 경력 카드도 함께 도시락에 넣었습니다. 그리고요, 문 대통령이 이날 도시락 가방 여러 개를 직접 들고 차량을 이동해 방문 배달을 했는데요. 도시락 가방을 현관문에 이렇게 걸어 놓은 뒤 네. 배를 울리고 나서 돌아서는 방식으로 배달을 했다고 합니다. 국장님, 이거 벨트 그래요? 아닌가요? 벨트예요, 저거. 근데 잠깐만. 왜 직접 얼굴을 보고 주지 그랬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벨트란 말을 썼는데 장난으로 오해받을 소지가 있는 거 아니에요? 왜 또 웃어요, 또 신반장? 방송에서 벨티라고 쓰면 안 말해야 돼요? 되나요? 미안해요. 네. 네네. 네. 그러니까 왜 깊은 뜻이 있습니다. 이 신상 노출로 인해서 혹시나 상처받을지 모르는 청소년들을 배려하기 위한 차원이었다라고 설명을 했는데, 이 벨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문 밖으로 나온 청소년들과는 직접 마주쳐서 인사를 직접 나누기도 했다고 합니다. 다들 깜짝 놀랐겠네요. 네. 그죠? 자, 좋습니다. 그리고 어제 충주에서 구제역 의심 신고가 들어왔다는 소식을 전해드렸는데 확진 판정이 났습니다. 그러니까 방역당국에 초비상이 걸렸는데 마침 또 설 연휴이기 때문에 확산될 수 있는 우려가 있잖아요. 대처를 잘 해야 될 걸로 판단됩니다. 자, 오늘 청와대 발제는요, 이렇게 정할게요. 트럼프 다음 주 초 2차 회담 시간, 장소 발표로 잡겠습니다. 다음은 양원보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미국 출장 중에 뉴욕의 스트릿바를 찾았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자유한국당 최교일 의원 소식을 어제 전해드렸죠. 현지 한인 가이드가 폭로했던 건데 최 의원이 곧바로 스트릿바가 아니었다는 반박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가이드가 오늘 또다시 반박을 했는데 문제의 스트릿바 이름은 물론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할 만한 물증까지 공개하면서 논란이 더 커지고 있습니다. 오늘 양 반장 발제에서는 관련 소식과 다른 정치권 뉴스를 함께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미국 현지 한인 가이드 데니얼 조시 어제 CBS 라디오에 나와서 2016년 가을 경북 시모 국회의원이 경북 시모 국회의원의 강요에 자신이 못 이겨서 뉴욕 맨하튼의 스트릿바로 안내를 해줬다. 이렇게 폭로를 해줬었죠. 자, 이 경북의 시모 국회의원 단 2명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 그리고 최교일 의원 이렇게 말이죠. 자, 그런데 최경환 의원은 알리바이가 확실했습니다. 그 즈음에 미국 출장을 간 흔적이 없었기 때문이죠. 반면 최교일 의원, 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지역구인 경북 영주시와 뉴욕 한인회 간에 또 하필이면 또 선비정신의 세계화를 위한 MOU를 체결한다고 저렇게 갔던 겁니다. 선비정신. 자, 이러니까 어제 오후부터 포털 검색창에 이렇게 이름을 입력을 하면 스트릿 연관 검색어로 스트릿바가 들러붙기 시작했죠. 자, 기자들이 찾아갔습니다. 그랬더니 일단 이런 반응이었습니다. 스탠드바가 어떻게 첫 말씀만 해주세요. 아니요, 그거 지금 보도자료 들어가신 거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보도자료 보시고. 자, 실제로 잠시 후에 보도자료가 이렇게 딱 나왔습니다. 정리하자면 스트립쇼 아니다. 네, 합법적인 곳이다. 그리고 내가 가자고 안 했다. 네, 딱 맥주 한잔 했다. 이렇게 였습니다. 심지어 이걸 맨 처음 알렸던 CBS와 그 해당 가이드를 향해서 법적 대응도 시사하기도 했죠. 자, 오늘 동이 트자마자 그 한인 가이드 데니얼 조시 다시 한번 라디오에 나왔습니다. 먼저 자신의 증언이 틀리지 않았음을 증명하기 위해서 2016년 9월 자신이 최 의원에게서 직접 건네받았던 이것을 공개했습니다. 이렇게요. 여기에 명함에 9월 24, 25, 26 국회의원 영주 문경 예천 최교일 나오고요. 그 보좌관으로 왔던 분이 당 보좌관입니다. 여기에 명함이 있네요, 역시. 자, 최 의원은 분명 이 스트릿쇼 같은 게 없었고 춤추는 무희들은 있는 것 같기도 했지만 옷은 제대로 갖춰 입고 있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한마디로 이상한 데 아니라는 거죠. 자, 하지만 이 가이드 얘기는 전혀 다릅니다. 이렇게 말이죠. 코리아타운 맨하탄으로 돌려서 33가에 있는 파라다이스라는 그러한 스트릿바였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옷을 하나하나 벗기도 하고 또 20불을 내면은 개인적으로 프라이빗 룸에 가서 개인 쇼를 파라다이스. 이름부터 그냥
맨하튼 33번가 파라다이스. 요즘 세상에 검색하면 다 나오죠. 자, 찾아봤습니다. 이 클럽 소개 사이트에 진짜로 맨하튼 33번가 파라다이스 클럽 나옵니다. 자, 클럽 설명도 이렇게 쭉 나오던데 잠깐 들어보시죠. 당신의 삶에서 실현되는 클럽을 꿈꿔본 적 있나요? 그렇다면 맨하튼 유일의 판타지 성인 테마파크 파라다이스로 오십시오. 200명 넘는 아름다운 도우미들이 당신의 꿈을 실현시켜줄 거예요. 국장 너무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거는 조금 19금인데 뭐 테이블 댄스, 샴페인 거품 모욕, 샤워쇼 이런 당구도 치고요. 뭐 역할극 같은 이거 뭐 조금 저희가 수위를 조절하겠습니다만 자, 이건 혹시 몰라서 다른 곳도 뒤져봤는데 세상에 이 댄서들, 무희들의 메이크업을 담당했던 사람이 어떤 곳에다 리뷰를 남겨놨더라고요. 여기가 심지어 러시아 마피아가 운영하는 아주 살벌한 업소였다는 겁니다. 클럽에 이 많은 여성들이 학대를 당하고 심지어 그 클럽을 마음대로 이렇게 떠날 수도 없었다는 거죠. 이쯤 되면 이거 완전 퇴폐인데. 자,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시 돌아와서 이 최규일 의원, 무희들이 내 테이블이 아니라 다른 쪽 테이블에서 춤췄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의관을 정제한 댄서들이 이쪽도 아니고 저쪽 테이블에서 춤췄다는 건데요. 자, 그렇다면 가이드는 뭐라고 기억할까요? 이쪽 테이블에 있던 여자가 한 노래가 끝나면 저쪽 테이블로 가고 돕니다. 이렇게 한두 명이 아니니까요. 최규일 의원 일행 테이블에서도 춤을 췄다는 거죠? 당연하죠. 거길 뭐하러 들어갑니까? 그거 보러 가자고 해서 가는 건데. 이러면 이거 얘기가 너무 다른데. 자, 그렇다면요. 이 최규일 의원은 어제 해명을 하길, 물론 조금 전 오후에도 해명을 했습니다. 추가 해명을 했습니다. 어제 해명을 하기를 정말 가기 싫은데 다른 일행들 손에 끌려갔다라는 식으로 해명을 했거든요. 저는 이건 믿고 싶은데 자, 가이드는 뭐라고 했을까요? 제일 높은 국회의원께서 가자고 문화체험하러 가자고 그러는데 최 의원께서 그런 유흥의 시간을 앞장서서 안내했습니다. 문화체험. 뭐 이것도 문화긴 한데 아무튼 자, 어제 이 최규일 의원은 CBS에 대해서 편파 방송 야당 탄압이다 라면서 CBS 측의 이런 방송의 저희를 문제 삼기도 했습니다. 자, 현지 가이드 뭐라고 했을까요? 사람에게는 신이 준 법 위에 양심이라는 게 있습니다. 양심에 솔직하시고 고개 숙이면 그걸로 우리가 할 도리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리고요. 이게 무슨 진짜 운명의 장난입니까? 이 경북 예천군 의회, 그러니까 이 최규일 의원의 지역구죠. 경북 예천군 의회 오늘 박종철, 권도식, 이형식 군의원 3명의 제명안 표결에 붙였습니다. 자, 예천군 말씀드린 대로 최규일 의원과 참 뗄래야 뗄 수 없는 지역인데 박종철, 이형식 군의원, 특히나 이 박종철, 이형식 군의원 두 사람은 이 최규일 의원이 공천을 준 사람들입니다. 자, 저는 예천군 의원들이 양심이 있다면 이 3명 다 제명될 것이다라고 어제 예측을 했는데 자, 박종철, 권도식 의원만 제명, 이형식 군의회 의장은 출석 정지 30일 받았습니다. 자, 예천 군민들, 지역구 국회의원, 군의원 때문에 지금 폭발 직전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경북 예천 군민들은 무슨 죄입니까? 지금 이제 예천 관련한 뉴스가 굉장히 안 좋은 뉴스들이 많이 나왔어요. 아마 상당히 현지 분위기도 안 좋지 않을까 싶은데, 자, 어제 이제 최규일 의원의 입장이 나왔고 오늘 이제 현지 가이드가 재반박을 했습니다. 이제 물증도 제시했는데, 글쎄요, 저는 미국에서 한 3년 넘게 살긴 살았는데 저런 데는 가본 적이 없어서 정확하게는 설명을 못 하겠네요. 아까 그 양반장 발제에 나온 그 자료 영상은, 네? 그래픽 영상은 국장이 좀 뭐라고 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신반장, 국장의 명예를 훼손하는. 저를 전적으로 믿으셔야. 못하겠네, 나는. 흉내를 못 내니까 최반장이 있어야 되는데. 네. 드라마 대사를 흉내를 못 내겠어요. 진짜 못하시네요. 네. 못해요. 최반장이 또 그립네, 갑자기. 네, 그렇진 좋아요. 않습니다. 네. 아무튼 설명을 좀 드리면 이 파라다이스라는 곳이 맨하탄 한복판에 있었는데 지금은 문을 닫았습니다.
뭐 아까 양반장이 설명했지만 러시아 마피아가 운영하던 아주 무시무시한 곳이 없다고 하는 것 같아요. 거기서 일하던 여성들이 학대를 받았다는 증언까지 있는 거 보면 뭐 아마도 불법 체류자나 뭐 그런 여성들이 아니었나 싶은데 그 머니투데이가 직접 현장을 찾아가서 보도를 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지금은 그 업체가 문을 닫고 릭스 카바레라는 곳으로 이름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네. 아, 릭스 카바레는 알아요. 거기는 이제 나스닥에도 상장돼 있는 회사예요. 국장, 그 릭스 카바레를 아시는 거예요? 알아요, 알아요. 제가 네. 거기를 오늘 이렇게 구글로 검색을 해봤더니 라이브 성인 엔터테인먼트 서비스를 제공하는 고급 성인 나이트클럽이라고 이렇게 돼 있던데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뭐 사교춤을 추는 그런 카바레가 아니라 스트립쇼를 하는 곳이라던데 그러니까 여기를 가보셨다는 얘기죠? 아, 누가 가봤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다고요. 그러니까 유명한 곳이에요, 그냥요. 국장, 거짓이라면 감당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를 다낭으로 보내십시오. 좀 이 사람 또 왜 그래요? 또 갑자기. 오늘따라 분위기가 좀 좀 안 되겠어요. 예. 고반장. 자, 좋습니다. 그 지금 이제 최교일 의원이요. 조금 전 국회 기자회견장에서요. 본인의 이 추가 입장을 내놨다고 그러는데 박 반장, 그 아까 좀 취재했죠. 네, 어떤 내용입니까? 네, 그렇습니다. 최교일 의원이 의견을 내놨는데요. 해당 주점 이름은 정확히 기억나지 않지만 미국 현행법상 술을 파는 곳에선 스트립쇼를 할 수 없다는 겁니다. 결국 자신은 그날 술을 한 잔 했기 때문에 그곳은 스트립쇼가 가능한 곳이 아니었다는 겁니다. 또 어제와 마찬가지로 다른 테이블에서 춤을 춘 여성을 본 적은 있지만 나체는 아니었다. 그리고 이렇게 재차 강조했습니다. 최 의원은 특히 데니얼 조 씨의 민주당 활동 경력을 문제 삼고 나섰습니다. 민주당이요? 우리나라 민주당이요? 예. 아, 그러면은 그 데니얼 조 씨가 무슨 정치적 의도를 갖고 있다는 그런 의미인가요? 뭐 그런 식의 주장인 것이죠. 일단 본인의 지역구 사무실로 뭐 국제전화 제보가 들어왔다는 겁니다. 이 데니얼 조 씨가 한국명이 조경희 씨이고 우리나라 민주당 조직 특보 임명장을 받았다라면서 저렇게 직접 그 사본을 확대해서 저렇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또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 지지자로 활동한 전력도 있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제보를 받고 본인들이 확인을 해봤더니 저렇게 맞더라 하면서 안민석 의원하고 같이 또 찍은 사진까지 저렇게 공개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번 스트립바 이 폭로 배경에 한국당 국회의원을 모욕 주기 위한 민주당 인사의 어떤 정치적 저의가 깔려 있다, 뭐 이런 주장인 셈이죠. 네, 근데 이제 그런 정치적인 논란, 뭐 이제 관련해서는 또 추가로 이제 반박이 나오면 다시 한번 소개하면 되는데, 근데 스트립바 문제 자체와 관련한 최교일 위원의 해명이 좀 더 적극적이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 구체적이고. 데니얼 조 씨가 네. 가게 이름 파라다이스 클럽, 뭐 9월 24일이란 날짜, 맨해튼 뭐 33번가 위치 이렇게 훨씬 더 구체적으로 좀 기억을 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더군다나 혹시 몰라서 이 데니얼 조 씨가 그날 일행이 탄 밴을 운전했던 미국인 운전기사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까지 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그 운전기사 역시 파라다이스 클럽으로 운전했던 기억이 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겁니다. 아, 그리고 참 고반장, 최교일 의원이요. 그 나보다 더 심한 사람들도 있는데 그 사람들은 왜 공개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도 했는데 이건 또 무슨 맥락이에요? 네, 그렇습니다. 데니얼 조 씨가 인터뷰에서 외국 출장을 온 정치인들 가이드를 하면서 못 볼 꼴을 많이 봤다면서 룸사롱을 데려가 달라, 심지어 호텔로 여성을 불러달라, 이런 사람들은 이야기하지 않고 그저 간단히 술 한잔 했던 나를 왜 문제 삼느냐, 이건 저희가 있다, 이런 주장인 겁니다. 이 데니얼 조 씨가 인터뷰에서요, 최근 3년간 경험한 일만 말씀드린다면서 이 최교일 의원 사례를 꺼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유일한 현역 의원 사례라서 그렇게 됐다는 겁니다. 네, 최교일 의원이 법적 대응을 준비 중이라는 얘기를 했으니까요. 앞으로 이제 관련한 속보가 더 나올 거로 예상이 됩니다. 또 경북 예천 얘기인데요. 예천군 의회 소식을 알아볼게요. 사실 이제 박종철 군 의원을 포함해서 3명이 다 제명될 걸로 알았는데 한 명은 빠졌네요. 네, 그렇습니다. 예천군 의회 박종철 군 의원이 불참한 가운데 8명이 표결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회의가 비공개로 진행됐습니다. 국민들 아주 격양된 반응을 보였죠. 잠깐 한번 보시죠. 머리에 똥만 들었어. 왜 똥만 들었어? 똑바로 해라, 똑바로. 에? 정신 차려, 정신. 정신 차리라고. 정신 차려. 사람 두들 팰 때는 저 세계가 다 보는데 두들 패고. 왜 해는 왜 국민 버릇도 왜 못해요? 가이드 폭행 당사자인 박종철 군 의원과 노래방 선곡을 도와줄 도우미를 불러달라고 했던 이 권도식 군 의원은 제명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번 외유단의 단장격이었던 이영식 군의장, 이 이영식 군의장의 제명안은 부결됐습니다. 출석 정지 30일로 된 건데요. 표결 직후 의원단 큰절을 올리더군요.
저희 국민들 앞에서 네, 군 의원들이에요. 예. 아, 오늘 표결한 8명. 예. 그러니까 뭐 지금 그 예천 국민들이 전원 사퇴를 지금 주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지금 그럴 마음의 뭐 의지는 없는 거니까. 근데 저 정도로 성남 민심을 달랠 수 있어요? 저라는 거 가지고요. 그러니까 말이죠. 왜냐면 결론이 또 미흡하잖아요. 제가 어제 뭐라고 했습니까? 3명 모두 제명이 돼야 그나마 조금 뭐 면이 설 거라고 했는데. 네네. 사실 제명 가지고도 부족한데 아무튼 뭐 예. 좋습니다. 자, 그리고요. 자유한국당 당권 주자들 소식 간단히만 좀 정리해 볼까요? 예, 일단 뭐 오늘은 뭐 다들 뭐 보셨겠지만 그 서울역 같은 데 가서 이제 인사를 하는 일정이었죠. 일단 그걸 제외하고요. 일단 홍준표 전 대표 이 TV 토론을 단 2번으로 제안해서 그것도 투표 당일날 토론을 하도록 한 이 당 선관위 결정을 다시 한번 맹비난했습니다. 본인의 정치 인생 24년 동안 숱한 선거를 치렀지만 세상에 투표 당일날 TV 토론을 하는 건 처음이다라는 거죠. 결국 이것은 특정 후보의 정책, 인물 검증을 피하기 위해서 당 선관위가 일부러 깜깜이 전대를 추진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의혹을 제기한 겁니다. 파행으로 얼룩질 수 있다 이런 경고도 하더군요. 그러니까 황교안 전 총리의 검증 시도를 막기 위한 조치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앞으로 당내 혼란은 계속될 분위기네요. 네, 좋습니다. 오늘 기사는 이렇게 정리할게요. 가이드 스트릿바 맞다. 최교일 정치적 의도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소연 반장의 발제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서울 일본 대사관, 옛 대사관이죠. 그 앞에서 열렸습니다. 관련해 일본 정부는 별도의 애도 표명 없이 대사관 안전 문제를 거론했는데요. 오늘 그 박 반장 발제에서는 김복동 할머니 추모제 소식 그리고 국방부 병영생활 관련 얘기도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조선이었습니다. 그때는 어린 나이 15살. 16살, 14살이었는데 가서 조선이었는데 대한민국이 되었습니다. 그런데도 아직까지 우리의 죄는 모르고 망언만 있는 안장을 우리 치고 대사관을 뒤로 움직이고 너무너무 어렵고 나비를 피시고 오늘 이 연결식을 노란 나비 행렬이 서울 광화문과 안국역을 지나 옛 일본 대사관 앞에 멈춰섰습니다.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고 김복동 할머니의 연결식이 오늘 오전 일본 대사관 앞에서 열렸습니다. 시민들은 일본군 노예 책임자 처벌 문구가 적힌 만장을 들었고 하얀 춤 사이에 노란 나비를 실어 김 할머니의 넋을 추모하는 행사도 열렸습니다. 두 팔을 힘차게 벌리고 나비에 둘러싸여 환한 웃음을 짓는 김 할머니. 생전 김 할머니는 일본 대사관 앞에서 일본군 성노예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입을 쫙 다물고 지금 말을 안 하고 있거든. 그러나 세계는 다 알고 있어. 우리들은 돈이 필요해서 싸우는 것은 아니고 나라에 힘이 없어 국민들이 억울하게도 잡혀가서 너무나도 문통이 터져. 김 할머니는 한일 양국이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원천 무효라고 주장하며 2016년 12월 28일 그의 마지막 수요 집회에 참석했는데요. 저도 이 자리에 함께했습니다. 그 후 문재인 정부는 위안부 피해자들에게 합의금 수령을 종용한 화해치유재단을 해산시켰는데 이 화해치유재단 해산은 김 할머니가 강력히 주장해왔던 내용이기도 했습니다. 올해 들어 사망한 위안부 피해 할머니는 7명. 현재 정부에 등록한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40명입니다. 풍요강 주변엔 시민들이 놓고 간 위로의 꽃송이가 더 늘어났습니다. 아직 현실은 답답하기만 한데 위안부 피해 할머니들에겐 시간이 많이 없습니다. 언제쯤 치유의 순간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2년 2개월 전 40명이었던 위안부 피해 생존자는 김 할머니의 별세로 23명으로 줄었습니다. 사과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점점 줄어만 가는데 일본은 단서는커녕 위안부 합의 이행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과거를 제대로 마주하고 성찰하는 기억의 책임, 일본에게 분명히 있습니다. 미국 워싱턴과 로스앤젤레스,
호주 시드니를 넘어 제1조선학교까지 김 할머니를 추모하는 물결은 전 세계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들은 끝까지 기억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김복동 할머니를 잊지 않을래요. 우리에게 남기신 말씀대로 우리는 열봉 땅에서 꿋꿋이 살겠어요. 하늘에서 응원해주세요. 우리는 김복동 할머니를 잊지 않겠어요. 이어서 오늘부터 확 달라진 병영생활 소식 전해드립니다. 어제도 잠깐 언급해드렸는데 바로 오늘부터 평일 일과가 끝난 군 장병들 부대 밖 외출이 허용됩니다. 평일 일과 이후 병 외출은 군사 대비 태세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특별한 사유나 개인별 허용 기준 범위 내에서 실시하는 것입니다. 19년 2월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입니다. 외출 시간은 오후 5시 반부터 9시 반까지 4시간. 이때 가족 면회와 병원 진료 등 월 2회에 한해 개인 용무를 볼 수 있습니다. 또 지휘관 승인이 있다면 가벼운 음주도 가능합니다. 다만 외출 지역은 즉각 복귀를 할 수 있도록 군부대 인근 지역으로 한정합니다. 또 2달 뒤인 4월부터는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 사용도 가능해졌습니다. 오후 6시부터 10시까지 보안구역을 제외한 곳에서 마음대로 쓸 수 있지만 사진 촬영과 녹음은 안 됩니다. 군 부대 안에서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다니 다정의 식구를 아쉬워하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요. 양반장과 고반장, 최반장은 휴대전화 시대였을 테고 복부장은 삐삐 세대였을 것 같은데 아무튼 20년 전만 해도 군부대 안에서 삐삐 사용하면 처벌 대상 아니었나요? 이때만 해도 외부 사회와 철저히 차단하는 게 군기의 상징이었죠. 그런 시절도 있었지만 이제 군부대 안에서도 휴대전화를 사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시쳇말로 군기가 빠지는 거 아니냐, 우려의 시선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국방부는 소통의 단절로 인한 탈영이나 자살 사고 등을 막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긍정적인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우선 서로 간의 이런 가혹행위나 이런 것 자체도 좀 줄어들기도 하겠지만 그런 게 있다 하더라도 아주 골마 터지기 전에 그게 알려지고 이 수정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루 앞서 민주당 이해찬 대표는 경기도 오산 공군 작정사령부를 방문했습니다. 군 장병들을 격려하기로 했는데요. 이 자리에서 이 대표는 국민들이 원하는 것은 평화라며 평화는 튼튼한 안보가 있을 때 가능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잠깐 TMI입니다. 맨날 노래를 부르고 다녀서 다정의 식구들은 다 알 것 같은데요. 우리 휴가 중인 최종혁 반장도 공군부대 출신입니다. 공군 유족사의 사진 빨간 마을을 매주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평화라고 하는 것은 항상 튼튼한 안보가 있을 때만 가능한 거지 안보가 없이는 평화가 가능하지 않거든요. 우리 공군이 정말로 상당한 역량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걸 그때 많이 느꼈습니다. 전투복의 공군의 상징인 이 빨간 마우라를 착용한 이 대표는 병사식당에서 점심을 함께 먹었습니다. 그리고 수백 명의 장병들에게 후식으로 요구르트를 쌌는데요. 이러면서 이 대표는 병사식당 먹방도 선보였습니다. 오늘 발제는 여전히 추모와 애도의 물결이 이어지고 있는 김복동 할머니 소식으로 하겠습니다. 나비가 된 인권운동가 김복동 할머니 연결식 엄수. 네, 아까 제가 저희 회의 시작할 때 안희정 전 충남지사에 관한 항소심 재판 얘기를 저희가 이제 쭉 했잖아요. 관련해서 이제 업무상 위력이 인정이 돼서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선고되고 법정 구속됐습니다. 그리고 서울 남부구치소에 수감이 됐어요. 그 이후에 각계의 반응이 나오고 있는데 그걸 좀 정리를 좀 추가로 해보면 일단 피해자 김지은 씨 반응이 나왔습니다. 김지은 씨는 오늘 법정에 나오진 않았는데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입장을 대신 밝혔죠. 자, 일단 안희정과 분리된 세상에서 살게 됐다.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 분리가 제게는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니까 구치소에 들어간 거를 얘기한 거겠죠. 그러면서 화형대에 올려져 불길 속 마녀로 살아온 고통스러운 시간과 작별하게 됐다. 이런 얘기를 했고요. 자, 그리고 정치권에서도 많은 반응이 나왔는데 일단 야사당은 법정 구속을 환영한다는 그런 입장을 밝혔고 아직 민주당은 논평을 내지는 않았습니다. 자, 그나저나 오늘 그 전체적인 재판 분위기는 어땠어요, 신 반장? 일단 오늘 오후 2시 반에 이 서울 고등법원에서 재판이 열렸습니다. 선고에 앞서서 안희정 전 지사는 이 기자들의 질문에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재판장에 들어갔는데요. 그 장면 잠깐 보시죠. 항소심에서 충분히 소명했다고 생각하십니까? 항소심도 1심과 같은 결과 예상하십니까? 네, 법원은 징역 3년 6개월 실형을 선고하고 40시간 성폭력 치료와 5년 동안의 취업 제한을 명령했습니다. 또 도주에 우려가 있다면서 안 전 지사를 법정 구속했고요. 이 재판부는 도지사와 비서라는 취약한 관계를 이용해서 피해자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간음했다고 봤습니다. 먼저 피해자 김지은 씨의 피해 시점과 관련해서는 이 피해자는 별정직 공무원으로 도지사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다. 겨우 한 달밖에 안 된 수행비서직에서 잘릴 수도 있었다고 진술한 점을 비춰보면 7개월이 지난 후에 폭로한 사정을 납득할 만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이어 재판부는 안 전 지사에 대해서 사건 당시 현직 도지사고 또 피해자 징계 권한을 가진 인사권자라면서 피해자는 근접거리에서 그를 수행하면서 안 전 지사를 절대 권력이나 미래 권력으로 인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안 전 지사를 여당 차기 대권 후보로 인식하고 거기에 일조하려는 생각을 한 것으로도 판단된다면서 적어도 피해자에 대한 안 전 지사의 지위나 권세는 자유의사를 제압하기 충분하다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네, 아까도 제가 얘기했지만요. 재판부가 오늘 1심과는 다른 판단을 했잖아요. 1심에서는 무죄였는데 징역 3년 6개월의 실형이 나왔고 김지은 씨 진술의 신빙성을 인정했고요. 지금 저희가 얘기했던 대로 업무상 위력의 범위도 넓게 보고 그다음에 피해자다움에 관한 해석도 1심 재판부와 달리 했습니다. 그런 것들이 다 이제 판단이 달라진 배경이 됐고요. 특히 이제 안희정 전 지사가 그 일종의 뭐라 그럴까요? 죄질이 불량하다, 반성도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런 측면도 고려해서 상당히 중형을 선고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오늘 여당 발제 이렇게 정리할게요. 안희정 항소심서 징역 3년 6개월 법정 구속으로 제목을 잡겠습니다. 네, 또 얘기 안 하면 섭섭할 것 같아서 고반장이 제일 좋아하는 응답하라 다정의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신 반장, 오늘 어떤 의견들이 들어왔어요? 네, 자유한국당 최규열 의원의 스트릿바 논란 관련 의견이 많았습니다. 정치부의 가족 구글스타님, 스트릿바에 스트릿거리 없었다는 게 말이 되냐? 손성은님께서는 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라는 거냐? SS킴님은 저는 해외에서도 근무했는데 국회의원이 오면 99% 현지 여성이 나오는 한국 룸사롱 갑니다. 누구나 아는 공공연한 사실입니다. 라고 하셨고요. 또 이승호님께서는 성인인데 출장 가서 좀 놀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의견도 주셨습니다. 자, 광주형 일자리 관련 의견도 있었는데요. 이종칠님, 민주노총은 기득권 좀 내려놔라. 에이무스킴님, 민주노총도 이제 정신 차려라. 그렇게 이기적이면 국민의 동의를 못 받는다라는 댓글 주셨고요. 자, 끝으로 리버알님, 복국장님은 내 거라면서 하트도 붙이셨습니다. 네. 아, 내 네. 거라는 그 자기 거라는 거죠. 결혼하셨잖아요. 아, 결혼했죠. 네. 그리고 이 세크리테리언님께서 복국장이 설 연휴 때 출근한다는 소식에 양 반장 승진하려면 이런 날 나와야 돼라는 조언을 주셨습니다. 아니, 안 나가야죠. 네, 오늘의 응답하라 다정 여기까지입니다. 네. 정말 똑같으시네요. 그렇죠? 이낙연 국무총리가 준비한 오늘의 한 끼. 설맞이 대표 음식 떡국. 오늘 떡국을 또 설 예. 연휴라서 준비해 주신 건가요? 네, 명절이기도 하고 사실은 그 세계 식품학자들이 주목하는 완전 식사에 가깝습니다. 우리 황영조 선수가 일본 모리시타 선수를 35km 지점까지는 둘이 겨루다가 35km 지점부터 황영조 선수가 치고 나가서 금메달을 하거든요. 그때 일본의 어떤 민영 텔레비전이 밤샘 토론을 했는데 출연하시는 어떤 식품학자가 쌀이 들어가고 고깃국이 들어가고 고기가 있고
마늘을 넣은 김치가스가 있고 이건 완전한 식사다. 총리님이 그걸 다 기억하시는 것 놀랍습니다. 이렇게 디테일한 것까지. 알고 보면 쓸데없는 뭐 이런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앞서 사실 좀 연출을 해봤지만 밀랍설에 대해서 예. 좀 알고 계신 것 같더라고요. 알고 있고 저도 인정합니다. 네. 어떤 표정일 때 제일 그럴싸하게 나오다. 예, 그걸 알고 네. 일부러 하는 거죠. 저희 정치부 회의 좀 보신 적 있으신가요? 예, 거기서 밀랍 인형설을 유포하기 시작했다는 걸 알고 있어요. 이낙연 밀랍 인형설 파문입니다. 이낙연 밀랍 인형설, 그러니까 언제 어디서든 누구를 만나든 이낙연 총리의 표정과 자세 조금도 다르지 않다. 유포, 저희는 인용했을 뿐입니다. 예, 대량 유통의 범인이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대중들한테는 뭔가 묵직하시면서 이렇게 낮은 음조로 차분하게 말씀하시는 그런 총리로 알고 있다가 사실 그게 빛을 발한 순간이 대정부 질문 때 최근에 MBC, KBS 불공정 보도 보신 적 있습니까? 잘 안 봅니다. 꽤 오래전부터 좀 더 공정한 채널을 보고 있습니다. 태극기 어디 갔어요? 대한민국에도 태극기가 없고 평양에도 태극기가 없고. 역으로 김정은 위원장이 서울에 오신다면 서울 한복판에 인공기를 휘날릴 수 있을까요? 하여간 제가 이제까지 살아온 것이 기자, 정치인, 또 도지사로서의 행정, 이제 그 모든 것이 늘 국민께 설명을 해야 하는 일이지요. 그런 노력을 30년, 40년 가까이 하다 보니까 몸에 배었나 봐요. 돌발적인 상황에서 그런 발언들이 나오게 되는데 그 순간적으로. 근데 또 이면에는 또 시장에서 일명 아재 개그 같은 거 좀 하시잖아요. 술 좋아하는 사람을 애주가라 그러잖아요. 담배 좋아하는 사람은 애연가라 그러고. 국 좋아하는 사람은 애국 자지. 지금 국을 2개 시키셨잖아요. 저도 준비한 아재 개그 하나 있습니다.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왕이 넘어지면 두 글자로 뭘까요? 왕이 넘어졌다? 네. 뭔가 있음직한데 잘 모르겠네요. 킹콩. 총리님, 단식을 내뱉으시면서 식사를 하시면 제가 뭐가 됩니까? 그렇게 성공적인 것 같지 않아요. 그 취지만큼 효과적이었느냐에 대해서는 의문이 남습니다. 아로 드세요? 따뜻한 예. 따로 드세요? 아이스 아메리카노는 아고요. 따뜻한 아메리카노는 따입니다. 아니, 살날도 많이 남으신 분들 왜 그렇게 말을 줄여? 아니, 이 겨울에 알을 잡수는 분들 계세요. 아가 아니라 와다. 저희가 이제 본격적으로 그 정책적인 질문 좀 드리겠는데요. 예. 아무래도 민생 문제가 가장 시급하잖아요. 우선 소상공인들은 뭐 여러 가지가 있죠. 임차료 문제, 게다가 이제 인건비. 세상은 급속히 변하지만 변화를 막을 수도 없지만 그분들의 삶이 너무 심하게 흔들리지 않도록 지탱해 드려야 되는 것이고 그 정부의 책임이라고 생각합니다. 총리께서 느끼시겠지만 숨 쉴 때 우리 미세먼지 문제가 심각합니다. 나름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국내적인 노력, 무슨 석탄 발전소를 줄인다거나 노후 화력 발전소의 가동을 필요시에 중지시킨다거나 중국과의 외교 협의를 시작했다든가 하는 것들이 있는데 인공 강우 실험도 했는데 그거 한 번 해가지고 당장 비가 내릴 것이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라도 부지런히 하고 정부가 할 수 있는 모든 노력을 다 하자. 저희가 그 차기 대선 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이제 항상 유력 주자로 꼽히고 계세요. 지금부터 많이 남아 있고 많은 변화가 있겠죠. 한 달에도 몇 군데씩, 몇 군데씩. 저로서는 못마땅합니다. 너무 그런데 언론이나 국민들이 그쪽에 너무 관심을 안 두시는 게 좋을 거예요. 그대로 가지 않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저희가 설 특집으로 마련한 만큼 우리 국민들에게 설 인사 한 말씀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 잘 쇠시고요.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이웃에 외로운 분들 계시지 않는지 한번 살펴봐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이번 설에 공교롭게도 구제역 비상이 걸려 있습니다.
구제역 발생 지역은 가시지 않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네, 복국장의 60초 프리뷰 시작합니다. 정치부회의가 다음 주 수요일까지 쉬기 때문에요. 오늘은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다정의 가족분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요. 제가 복국장이니까요. 복 많이 보내드리겠습니다. 설 연휴 기간에도 뉴스는 많을 걸로 예상되는데 우선 북미 정상회담 관련해서는 중요한 속보들이 쏟아질 가능성이 큽니다. 또 여야 정치권도 아까 저희가 다뤘던 대로요. 설 밥상민심 잡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이런 소식들 다 모아서 제가 다음 주 목요일 회의 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고향 내려가시는 분들 운전 조심하시고요. 저희는 다음 주 목요일 오후 5시 10분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자, 고생하십시오. 잘 쉬어요. 뉴스룸 내가 다 챙길 테니까. 고생하십시오. 잘 쉬어요, 양반장. 네. 마지막. 고생했어요. 일주일 동안. 네.